2023년 9회 손해평가사 상법보험편 시험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매년 동일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9회 시험 문제도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도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만 충실히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법상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일부 전부를 받은 경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죠. 자,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그죠? 청약과 승낙으로만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보험증권의 교부, 뭐 일회보험료 지급, 뭐 이런 조건들은 성립에는 상관이 없어요. 청약과 승낙으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맞는 얘기죠.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죠? 납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그리고 납부 통지를 해태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계약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게 납부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낙을 뭐 거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승낙 전에, 그리고 승낙 전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상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보상 책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거절 대상인데도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낙하기 전에도 특이하게도 보상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도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자랑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죠.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요. 여기는 보험료 지급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보험금 수령하는 피보험 이익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이게 다른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자는 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한 계약상의 계약자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타인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도 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지 않고 보험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익을 받고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자, 그리고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타인 모르게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한 계약은. 다만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타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 그 사실 몰라서 나 가입한 사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고지 의무를 해. 내가 어떻게 통지 의무를 이행해.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고지를 했어야지. 타인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했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정해져야 된대요. 특정해야 된대요. 이건 아니에요.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특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까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 반드시 특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이 얘기는 뭐예요?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타인이 보험금 수령자고 이 보험에 대한 이익을 받는 자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게 될 사정이 있으면 2차적으로 타인도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계약을 유지할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모르겠으니까 나도 그냥 권리 포기하고 보험료 안 낼래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존 보험 계약을 변경한 경우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계약을 변경했어 하면은 새로 증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에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뭐 연장한다 뭐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부 안 하고. 맞죠? 자, 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된다. 자,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잘못된 거죠. 보험료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교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은 언제예요? 14일 이내? 아니에요. 1월 최소한 1월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의 신청하는 기간은 뭐 2월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3월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20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개월 이상으로만 정해야 된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정하는 건 아니다. 자, 보험자가 증권을 멸실했어. 그럼 그 비용은 재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은 보험자 아니에요. 그 멸실한 책임이 있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험증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보험사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663조 소급보험이죠. 그래서 계약일 이전으로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까 보험기간은 뭐예요? 보험 보장이 가능한 기간.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험기간이 시작될 수도 있고,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 뭐 90일 이후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뭐 이렇게 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또 보험기간이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하고 보험기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을 때는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로 하는데, 단서 조건이 있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이 사실이 뭐예요? 보험사고 발생 사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누구 하나라도 알고 가입한다는 거는 그건 보험금 지급받으려고 고의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은 당연히 무효고, 다만 당사자들이 모두 몰랐을 때는, 계약 관계자들이 모두 몰랐을 때는 그 사실은, 그 계약은 유효된다. 유효화가 된다. 보험계약이 선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로 가입한 거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의 해지할 수 있죠.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타인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를 받거나 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어요. 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돼요.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죠. 만약에 통지 의무를 해태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한다? 아니에요. 그 통지를 게을리해서 증가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라고 나오면은 누구예요? 보험 설계사 이야기예요. 보험 설계사의 권한. 보험 설계사는 권한이 딱 2개만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 권한이 없다. 딱 2개만 있다. 뭐냐? 보험증권 교부. 교부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수령. 자, 보험료 수령도 제한이 있어요. 그냥 보험료 수령이 아니라 보험자가 발부한 그 영수증을 계약자한테 전달해 준 경우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거예요. 보험증권 교부권은 보험증권 교부가 안 된다고 해서 막 계약이 무효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증권 교부권이 있고, 보험료 수령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2가지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보험 대리상은 다 있다. 자, 갑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아니죠. 그죠? 보험자가 작성해야죠. 보험자. 지가 맘대로 작성하고 지가 수령해서 횡령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번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갑은 을이 작성한 보험 증권을 교부할 수 있자. 맞죠? 증권.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보험계약에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딱 요 내용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요 권한 두 개인데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 요 2가지 있고 나머지는 다 없다. 그럼 나머지는 이거는 다 대리상은 다 있다. 대리상은 다 있다. 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권한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지급 및 반환. 요 보험료에 관한 문제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보험료에 관한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보험료는 첫째로 보험기간 중에 항상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위험이 증가하면은 증액할 수 있고, 또 특별 위험을 얘기해서 보험료를 받았다가 그 특별 위험이 소멸되면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초과보험이 성립되면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증액, 감액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험기간 중에. 그리고 두 번째, 자, 보험료 지급 지체 시 페널티가 뭐냐? 자,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2개월이 경과됐어요. 그 계약은 해제된다. 자동 해제된다. 그리고 계속보험료, 1회 이후에 2회 보험료부터 계속보험료라고 하는데,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해지하냐? 아니, 자동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한다. 최고 절차. 계속보험료는 최고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계속보험료 최고, 해지, 1회 보험료는 해제, 2개월 경과 시 자동 해제. 자,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때 해지하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 보험료 내다가 요때 해지했다. 그러면 요때 해당하는 미경과 보험료. 뭐 요때가 50만 원이고 요때가 50만 원이다 하면 요 5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요때는 이미 다른 사고도 나고 막 보상 재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경과하지 않은 요때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체결 후 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아니다. 자동 해제예요. 자동 해제. 보험자가 뭐 해제라는 절차 해제합니다. 이렇게 뭐 절차를 거치는 필요가 없고 자동 해제됩니다. 1회 보험료는. 자, 계속보험료라고 그랬죠? 계속보험료는 뭐라 그랬어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아니다. 최고해야지만 해지할 수 있다. 아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네. 그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4번은 맞는 말인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지급 못하면은 타인도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내고 유지할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최고를 타인에게도 해야 돼. 계약자한테도 해야 되고 타인에게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지나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틀리고 여기는 이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을 한 경우에 한 해가 아니라, 죄송한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당연히 미경과 보험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약정으로 청구할 수 없게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계약이 유지되다가 해지가 됐어요. 근데 일정 기간 있다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 해지했다, 위험이 변경 증가돼서 직권 해지했다,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들은 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종료가 된 거예요, 계약 관계가.
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면은 이때 부활할 때는 계약자는 밀린 연체보험료랑 약정된 이자를 납입하고 이거 부활해 주세요 하면서 또 똑같이 계약 당시와 똑같이 고지 의무도 부담하고 보험자는 뭐 승낙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부활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승낙 전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 청약 이후 30일 동안 납부 통지가 없으면 부활한 거로 간주하고 이렇게 최초 보험 가입과 동일시하게 그런 절차들이 부활 시에도 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최초 계약 시와 같은 절차, 고지 의무 부담, 승낙 거절 할 수도 있고, 뭐 30일 이내 뭐 승낙 의제 이런 거, 뭐 납부 통지 해태하면 뭐 승낙 의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부활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가 정답입니다. 자,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수익자는 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어요. 자, 수익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익자가 들어가는 거. 자,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수익자, 임보험에서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데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의무자인데,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시, 행위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 변경 증가 시, 그죠? 요때 나오고요. 이렇게 수익자는 요 두 가지에 나온다. 등장한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부담한다. 틀리고요. 계약 당시 고지 의무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뭐라 그랬어요? 추정한다. 우리 추정 세 가지 기억나시죠? 추정 세 가지. 1.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기평가보험에서 미리 정한 보험 가액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3번. 보험계약 양도 시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세 가지만 추정이에요. 요거를 단어가 변경돼서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겠죠. 세 번째,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했어요. 그럴 때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아니죠. 자, 우리 보험 계약은 이때 해지했어. 해지는 뭐예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여. 처음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소급해서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보험금 지급 재원이나 이런 거로 보험료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니까 이때는 해지할 때는 뭐 해지 환급금, 뭐 미경과 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때까지 낸 보험료를 다 지급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무효나 취소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미건과 그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됐어요. 그때는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위반했어. 그러면은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자 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계약자 측에서 이 사고랑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이거랑 전혀 무관한 거야. 내가 고지 안 한 거랑 사고 난 거랑은 전혀 무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해줘. 이렇게 증명이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해지는 어떻게 되냐? 해지는 그대로 해지고요. 해지는 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준다.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자, 소멸시효에 대한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소멸시효,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한 가지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이에요. 자, 크게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해요? 계약자 측에서 하죠. 그럼 보험자 측에서는 반대로 보험료 내놔라 하고 보험료 청구권이 있어요. 자, 누구한테 유리하게 주겠어요? 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주겠죠? 이거는 3년이고, 보험자는 더 불리하게 주겠죠? 요건 2년이에요. 자, 요것만 2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에요. 여기 또 뭐 있냐? 보험료, 아니면 적립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 이들은 다 3년. 이건 누가 하는 건데? 계약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게. 내가 낸 보험료를 반환해줘. 내가 낸 적립금이 있는데, 그거 반환해줘. 하는 건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하는 요거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다 3년이다. 자, 보험료 청구권은 2년, 나머지 3년. 그죠? 그럼 뭐가 맞아요? 이게 맞네요, 4번. 반환이랑 그냥 보험료 청구권이랑 틀린 거예요. 요건 보험자가 하는 거고, 요건 계약자가 하는 거고. 요것만 정확히 알고 되시면 돼요. 요것만 2년, 나머지 다 3년이다. 손해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 자, 뭐가 기재가 되느냐. 매년 거의 출제된다 그랬죠? 자, 보험사고의 성질, 이게 화재냐, 이게 뭐 자동차냐, 자동차 사고냐, 기재해야죠. 보험증권의 작성지, 보험증권 어디서 작성했냐, 이거 기재해야죠. 계약자의 기명날인, 이건 아니죠. 무효와 실권 사유, 맞죠. 자, 9가지가 있어요. 손해보험의 기재사항이 아주 9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보험기간, 보험금, 금액, 이런 것들. 계약자 정보, 피보험자 정보,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수익자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손해보험에서 수익자 나오면은 이건 틀린 거죠.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어떤 정보 중에 주민번호가 나온다. 주민번호까지는 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번호. 그죠? 생뚱맞죠? 그 다음에 또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율, 이나 보험료 산정 방법,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를 증권 한 장에 막 담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계약자의 기명날인,
자, 계약자가 김영날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증권은 보험자가 승낙의 표시로서 발부해서 교부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같이 사인하고 계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서의 김영날인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잡아내시면은 쉽게 잡을 수 있다. 문제 푸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초과보험.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료와 초과보험이 성립됐어. 그러면은 초과보험이니까 어떻게 낮춰야 되겠죠. 보험 금액도 낮추고 보험료도 그만큼 낮추고. 자, 누가? 보험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우리 보험료의 증액이나 감액 이런 경우에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항상 초과보험 사유 발생일 이후 그 후에 보험료를 감액 증액하는 거지 최초로부터 소급해서 감액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이후에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여기 감액은 체결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소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초과보험 그때 성립된 안때로부터 발생된 사실로부터 그 후에 감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 증액하면 체결일로부터 소급한다. 이런 내용은 다 틀리다. 틀린 지문이다. 자,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 초과보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험 기간 중에 물가 변동으로 초과보험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이나 보험 기간 중이나 초과보험이 성립되면 다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사기는 무효예요. 사기는 무효다. 뭐 해지 아니에요. 사기는 무효다. 사기가 뭐가 있죠?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가액이란 피보험 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액수이다. 맞죠? 보험 가액은 보험 가액.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것, 액수. 이걸 보험 가액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가액을 미리 정했어. 그럼 미리 정한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뭐라 그랬죠? 추정한다. 가액을 미리 정했어. 근데 그 가액으로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 가액을 미리 정했으니까 이 가액은 말이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이 가액이라고 우리는 추정하자.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 3가지 중에 하나. 그죠? 추정 3가지.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가액을 정하지 않아요. 원래 그 손해액 산정 기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장소에 따른다. 장소의 가액에 따르는 거죠. 그거에 충실한 거죠. 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의 때와 곳에 그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죠.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가 사고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은 이때는 어떡하냐?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 자, 처음에 그러니까 기평가보험에서 가액을 정할 때는 미리 정할 때는 이거를 추정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정한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되면은
그 실손, 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는 사고 발생 가액으로 그냥 평가해서 지급, 그 가액 따라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평가보험에서 두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이런 보험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 두 가지 내용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13번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금액 지급에 관해서는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지급해야 된다. 그죠? 약정기간이 없으면은 일단 보험사고 나면은 사고 발생 통지를 받잖아요. 그죠? 받고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해요.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게 절차예요. 통지를 받고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죠? 근데 약정기간이 있어. 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정하면 돼요. 그죠? 보험사고 전쟁으로 인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급한다? 전쟁 및 기타 별난. 면책 사유잖아요, 면책. 면책 사유가 있는데 1. 고의 중과실 사고. 2. 전쟁 및 기타 별난. 3. 손해보험에만 있는 보험 목적의 뭐 자연소모, 등, 뭐, 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전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책임이 없죠. 근데 다른 약정으로 지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전쟁 및 기타 별난은.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내용이죠. 자,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기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고의 중과실 사고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랬고요. 자, 약정기간이 없으면은, 아까 있으면은 말씀드렸고, 없으면은 사고 발생 통지를 받는다. 1번. 2번,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다. 3번,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규정이다. 이건 이제 상법 조문을 그대로 했는데요. 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자, 상법 제4편의 규정은 그 보험 계약자 등의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해요. 그럼 유리하게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상대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요거는 이제 기업보험인데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랑 대등한 위치에서 그 뭐 전문적인 위치에서 그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해서 배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보험, 해상보험이고 책임보험 뭐 화재보험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개인도 가입하는 거잖아요. 개인 가입.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보험이 아닌 거예요. 보험이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틀리다. 얘들은 아니다.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 자, 객관적은 주위 상황이
위험해졌어요. 내 주변 상황이 뭐 화재가 날 확률이 높아졌어요. 형격이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통지해야 돼. 위험이 변경됐어요, 증가됐어요 하고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주관적 변경 증가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이 증가된 경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 통지 안 하면 해지예요. 통지하면 해지하거나 또는 보험료 증액할 수 있어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보험료 증액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관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지가 있냐? 이건 통지 의무가 없어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지와 증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이고 2번이던 해지 증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태하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만 할 수 있다. 해지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보험 수익자가 안때는 통지해야 된다. 자, 여기는 객관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만 통지자지 요 수익자는 통지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 변경이 증가될 때 요거는 행위자일 뿐이지 뭐 통지 의무자는 아니죠. 통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관적은. 그래서 수익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통지해야 될 행위자가 대상자가 아니다. 통지 의무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된 상태 통지를 해태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해지만 할 수 있다. 안날로부터 언제? 1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할 수 있다는 맞는데 1월 이내에요.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해지는 무조건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해야 돼요. 해지. 뭐 고지 의무 위반 해지도 그렇고 통지 의무 위반 해지도 그렇고 무조건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해야 돼요.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에. 자,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자, 이 경우죠. 이들의 행위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이것도 1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또는 저것도 할 수 있겠죠. 증액도 할 수 있겠죠.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보험자가 위험변경 통지 받을 때는 1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해지 또는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자,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보험계약에서는 이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해지가 많아요. 무효사유 있고 취소사유는 딱 한 가지죠. 뭐 설명의무 위반시. 그죠?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계약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이들이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들 중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자는 보험자에게 해야 되죠. 자, 사고 발생 통지를 해태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손해가 증가되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손해 발생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증가된 거 있으면 그 증가분만 보상하지 않는 거지 손해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지문이에요.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개월이 경과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그죠? 보상도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이에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을 가진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그죠?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화재,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상받지만, 내가 화재가 나서, 그 임대 수입이 안 들어와, 이런, 아니면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몰다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수입이나 급여 같은 거는 보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실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고 다른 약정으로는 보상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상한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3번.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자, 계약자가 아니라 계약자 홍길동의 대리인 아무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고지 의무를 이행했고, 또 대리인이 또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들었고 하는 거랑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또 별도로 설명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 본인이 누구의 계약자예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피보험이익이죠. 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험의 목적은 건물, 대상, 보험 계약의 대상. 건물을 화재보험으로 했어. 그게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일쾌대, 아니면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이, 10억 원의 가치, 손실될 가치, 그런 게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죠? 7번. 18번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이제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은 여러 회사에, 한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그 보험 금액의 한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은 어떻게 하냐? 연대 책임을 지고, 이 경우 보상 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비례보상한다.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그죠? 자, 연대 책임. 1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A 회사에 1억, B 회사에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1억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그럼 1억을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구는 어떻게 하냐?
A회사에 1억을 청구, 손해액 전부를 청구, 손해액 전부 하거나 B회사에 1억을 청구,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5천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액 전부를 아무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구받은 회사는 내가 1억이 한도니까 나는 1억 연대 책임하에 1억에 대해서 내 한도만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실질 보상은 어떻게 하냐? 1억 했으니까 손해액 1억 곱하기 2억 분의 A회사 거 1억 2분의 1 하니까 5천. B회사는 1억 곱하기 똑같이 2분의 B회사분 1억이니까 5천. 이렇게 해서 1억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책임, 비례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사기로 인해서 중복보험이 체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사기로 인한 건 괘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자가 받는 거예요. 청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자한테. 받은 거 있으면은 그걸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1억 가입했는데 A 회사에는 난 청구 포기할래. 청구 안 할래. 나 B 회사한테만 청구할래. 했다고 해서 B 회사가 1억을 다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5천만, 내 몫은 5천이지 5천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 포기했다 그래서 내 지분만큼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둘이 A 회사랑 짜고 야 우리 회사는 청구하지 마 뭐 이렇게 짜고 뭐 이렇게 공모할까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일부보험. 아까 중복보험인데 일부보험이란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보험 금액이 미달하는 거죠. 보험 가액 1억짜리 건물에 내가 8천만 원을 가입했어. 이렇게 가액 금액 가액이 더 큰 거죠. 그죠? 이거는 아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액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자,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이잖아요. 손해액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이죠.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 이게 이제 잘못됐어요. 그죠?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보험 금액의 가액의 비율대로 보상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전부 보상할 수 있다라고 약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억짜리 건물인데 5천을 가입했어요. 5천 가입. 그럼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5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밖에 가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분의 가입 비율만큼 5천 곱하기 5천 손해.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5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2,500만 원. 근데 다른 약정으로 5천만 원이 손해되면은 가입 한도 내니까 5천만 원 전부 지급 하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4천만 원이 손해되면 4천만 원 전부 지급. 1,000만 원이 손해되면 1,000만 원 전부 지급. 이렇게도 약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다 보상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전부 보험을 계약 체결했는데 물가 등기로 인해서 현재 인상되더라도 일부 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전부 보험이 뭐예요? 전부 가입한 거예요. 1억짜리 건물에 1억을 가입했어요. 이게 전부 보험이에요. 근데 물가 등기로 인해서 (1억짜리) 건물이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내 가입 금액은 여전히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보험 기간 중 물가 등기로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 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초과보험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 초과보험도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 자, 손해액 산정 비용은 누가 해요?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죠? 우리 비용에 대해서 증권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비용은 누가 합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죠. 나머지 손해액 산정은 그 외로 이제 뭐 손해액 산정 비용이 또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보험자가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 계약 체결 시가 아니고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장소, 가액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죠? 체결 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때와 손해가 발생한 장소의 가액에 의해서 산정되는 게 원칙이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이 신품가액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신품가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죠. 근데 약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약정에 의해서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신품가액, 그러니까 다른 약정에 의해서 신품가액으로 세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면책 사유. 보험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는 면책한다.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죠? 면책 사유 세 가지 있죠. 고의, 중과, 실사고, 전쟁 및 기타 별난.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 소모로 인한 사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자,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대요. 그러면 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공제할 수 있죠. 자, 500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험료를 이렇게 쭉 잘 납입하다, 이때 손해가 났어요. 납입하다가 이때 10만 원 안 냈고 이때 10만 원 내야 될 때 안 냈어요. 그럼 요 20만 원을 자, 요게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 안 낸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 근데 보험 사고가 이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500만 원에서 너 20만 원 안 냈잖아. 20만 원 빼고 480만 원만 지급할게.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하는 거예요. 보험사고로
A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사와 재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죠. 보험사도 위험이 너무 거대하거나 그 위험을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하는, 불확실해, 얼마나 위험이 터질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사도. 그죠? 갑의 보험의 목적이 건물을 양도할 때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면 틀린 거랬죠. 추정한다가 맞는 거죠. 추정 세 가지. 추정,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 또는 을은 A 보험사에 대해서 통지해야 된다. 보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이나 양도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통지하면 됩니다. 맞는 거고. 자, 1번이 오답이네. 그죠? 틀린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끼리 도래했는데 안 냈어. 그럼 당연히 공제하죠. 심지어는 지극끼리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그때도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거나 공제할 수 있다. 자, 손해방지 의무예요.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는 크게 세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는 손해방지 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의무이다. 사고 전에 막 불이 화재가 날까봐 뭐 소방기구를 막 설치하거나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그런 거는 손해방지 의무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뭐 화재를 진압하거나 그렇게 드는 비용이 손해방지 의무예요. 사고 발생 후의 의무이다. 두 번째는 그 효과는 묻지 않는다. 이게 내가 막 불 끄려고 했는데 불이 더 났어. 너 손실이 더 커졌으니까 그 손해방지 비용 지급 안 해. 이런 거는 아니다. 효과는 묻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보험금액에, 내 1억 가입했어.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 금액과 손해방지 비용을 합쳤더니 1억이 초과됐어.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손해방지 비용은 초과하더라도 보상하도록 예외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자, 시가 1억 원 창구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계약했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000만 원 지출했고 손해 또 방지 및 경감을 위해서 또 3,000만 원을 지출했대요. 자, 각각을 모두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손해방지 의무죠. 갑이 지출한 1,000만 원이 손해방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비용의 경우 A보험회사는 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죠. 필요하고 유익했던 경우에는 부담한다. 을이 지출한 3,000만 원이 손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했으면은 지급한다. 맞죠? 유익하면 당연히 지급하죠. 유익 안 해도 지급할 판인데. 그죠? 위 사고로 인해서 을에 대한 보상액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A 보험회사는 합쳐서 1억 원으로 부담한다. 이거 아니죠. 자, 8,000만 원이 손해액이요. 손해액이 8,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경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3,000만 원이에요. 얘들은 다 보상해 준다고 했죠. 4천. 그럼 8천에다가 4천.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이 총 비용이, 손해액과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입 한도가 1억인데, 가입 한도를 초과한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가입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요거를 보상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하면은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험자 대위와 관련된 내용.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갑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 남은 보리를 자신 창고에 보관하면서, 자, 보리 재고를 보험 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내가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 보리 창고에 있는 보리를 보험 목적으로 해서 가입을 했어. 화재보험. 근데 창고를 방문한 을이 화재를 일으켰고 전소됐어요. 보리가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갑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화재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구권 대위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험금을 다 지급하고 을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험금을 다 지급하고 을한테 보험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을이 누구냐에 따라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취득하지 못해서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잖아요. 자, 을이 갑의 이웃집 친구래요. 자,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죠. 근데 제3자의 행위가 고의든 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이웃집 친구는 당연히 제3자예요. 그죠? 자, 을에 대한 피보험자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피보험자가 아니라 요거 이제 사고를 일으킨 이웃집 친구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한다. 요 말은 맞는데 언제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보험금을 지급한 때예요. 근데 보험금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해서 이건 틀린 거예요. 권리 취득 시점은 보험자 대위에서 항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예요. 때로부터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발송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뭐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3자의 행위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자,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거래처 지인인 경우, 당연히 제3자죠. 제3자가 거래처 지인이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맞죠. 자, 맞죠. 제3자가 사고를 일으켰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을 했어. 근데 그 보험금액 지급한 한도 내에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때도 보험금 지급한 때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고 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 3번.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제3자인지 갑과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경우. 그 제3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랑 동급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고를 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대위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3자가 맞아요. 자, 생계를 달리하는 제3자인데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하죠. 제3자니까 취득한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면은 권리를 당연히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라서 이건 제3자고. 자, 4번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래요. 생계를 같이 하면은 제3자가 아니니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고의래요, 고의. 그 중에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가 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가 잘못된 지문이고요. 네. 자, 이거 잘 한번 이해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3자의 범위가 있는데 일단 피보험자가 아니면 다 제3자예요. 피보험자가 아니면 다 제3자인데 1. 제3자는 행위는 뭐 고의나 뭐 과실이나 이런 거를 불문한다. 다 제3자의 행위면은 대위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족, 피보험자의 가족은 제3자가 아닌 거로 봐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근데 이 가족 중에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달리하는 가족이면 제3자로 본다. 2.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것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고의. 그 가족이 생계로 같이 하지만 고의로 그랬다 하면은 권리를 취득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3자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화재보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게 화재보험이, 그죠? 뭐, 보험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내용을 보상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당연히 있죠. 자, 동일 건물에 있는 화재보험인데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는 이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이익은 같다. 다르죠. 그죠? 피보험이익이 달라. 요 건물이 10억짜리가 있는데 1억짜리가 있는데 내가 소유자야. 당연히 나는 이 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자, 근데 은행이 1억을 담보로 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해줬어. 은행도 요 건물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갖는 이해관계랑 은행이 갖는 이해관계,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고 은행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화재보험을. 요거를 보험계약의 뭐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다르죠. 소유자는 내 건물이고 은행은 이거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받은 그런 저당권자니까 요 피보험이익이 다르죠. 그죠? 자, 연소작용이 아닌 열애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불이 발화가 돼서 그로 인해서 옷이 탔다. 옷이 그을렸다 하면은 보상이 되는 거고. 우리 난로불 같은 거, 그 열로 인해서, 복사열로 인해서 뭐, 누렇게 뭐 옷이 탔다 하면은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은 그 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연소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만 보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한 경우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집합보험이죠. 집합보험. 집합보험은 첫째,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집합보험이 딱 정해진 물건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당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상한다. 이게 이제 집합보험 중에서 이제 총괄보험이라는 건데요. 총괄보험.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사고 당시 현존한 물건은 보상된다. 딱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집합된 물건에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이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이 있으면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이죠. 보험 목적의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도 보상할 수 있는데 언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이 아니라 사고 당시 현존 현존한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3년 9회 상법보험편 문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